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인택 작가의 단편소설 구역지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구역지, 정인택. 20년 전의 가느무골 풍경. 짧은 겨울에는 어느새 꼴딱지고 벌써 땅거미가 기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정말 실뱀이나 빠져나갈 가느무골 좁다란 골목으로 어지럽게 들어선 이필주 씨는 분명코 오늘도 대죄하였다. 낡은 갓을 모로 제껴 쓴 이필주 씨는 작달만한 키에 응구바지를 해가지고 옹색한 길을 가까스로 휘젓고 있었다. 위태위태하면서도 용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은 이필주 씨 자신이 아니라 이마를 맞대일 듯한 좌우편 담장이 간신히 그를 걸려주는 때문이었다. 염랑 끝 꼬부라지는 듯한 가느무골 새길을 한 돌에 돌아 나가자면 고작해야 담배 2대쯤 피울 그런 시간밖에 필요치 않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동리 사람들의 말썽거리가 여기서 생기는 것이다. 비록 골목은 누추하고 좁았으나 행인의 잦은 발길은 그야말로 풀방울이 쥐 드나들듯 몹시도 빈번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체로 이 가느무골이란 동리를 형성한 종족들의 생활이, 즉 그네들의 호흡이 그렇게 잔숨찬 것이기 때문이다. 제법 네모가 반듯한 기와집들이 추녀를 나란히 한 골목이라면 그것이 기생촌이고 양반촌이고 간에 그 골목이란 을에 한산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으나 바로 이 가느무골과 같이 됨됨이가 널판떼기, 양철조각, 이역나부랭이, 흡사 조각보처럼 얼맞춰 놓은 주택지대란 그들의 색다른 직함이 가리키듯 남유달리 부산한 것일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와타보로, 뚜쟁이, 은근짜, 날탕패 이런 특수한 계급들이 덕지덕지 모여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은 쑥덕거리는 것이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래도 명색에 걷고는 있는 이필주 씨의 뒤를 닫기는 하는 듯이 한패의 조무래기 떼가 와 하고 악을 쓰며 골목 안으로 쫓아 들어왔다. 아 이놈들. 호기를 보이며 악을 쓰려던 이필주 씨는 주책 없이 그대로 털썩 길목에가 주저앉고 말았다. 복수라, 너 심부름 좀 갔다 온. 너 늘 댕기는 서수문턱 청요리집 알지? 거기 가서 만두 6그릇하고 잡채, 덴뿌라 한 접시씩 하고 그리고 빼갈도 그릇만 하고 빨리 시켜오느라. 똑똑히 알았지? 그래 그래 맞다. 냉큼 갔다 오너라. 냉큼 갔다 와. 또 요전 모양으로 한눈 팔다가 늦기만 했다 봐라. 당장 발목쟁이를 돌려놓을 테니. 이것은 뚜쟁이 차첨지집 골방에서 울려나온 소리다. 방금 중매 하나 들라는 부탁을 받고 저녁 대신 청요리를 시키자는 것이다. 방 안은 굴뚝을 들이댄 것 모양으로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그야말로 게딱지만한 그 단칸방에는 6명이나 무릎을 서로 맞대이고 앉아서 조촐치 못한 이야기에 한창 흥에 겨워하고 있는 판이었다. 그래서 그 놈팽이가 무슨 수로 마누라 맘을 풀어줬다지? 여지껏 입심 좋게 늘어놓던 이야기를 딱 멈춘 막둥내 얼굴을 매우 흥미있다는 듯이 유심히 쳐다보며 제쳐묻는 사람은 나이는 한 50줄에 들었을 법한 깡마르게 생긴 중노인이었다. 앉은 자리가 아랫목일 뿐더러 주사니껏 즉 비단이나 명주 따위로 만든 옷으로만 아래 위를 내려감은 몸이 돈냥이나 착실히 가진 모양이요. 방안 일동이 말끝마다 다 같이 알아맞추려는 양으로 보아 이 좌석의 주비인격임을 얼른 알 수 있었다. 막둥내는 반쯤 피우던 권련을 요강전에다 비벼 끄고 나머지 반 동강을 왁살스럽게 걷어올린 소매뿌리에 집어넣은 다음
군침을 한번 요강에 칵 뱉고 나서 이주사 그래 그 뒤끝이 그렇게 궁금하시오? 하고 호들갑스럽게 웃어젖혔다. 이 방면에서 굴르기만 20년, 사람 탈은 거의 다 벗어치우고 그야말로 구렁이가 늙어서 이무기축에 드는 이 집주인 차첨지마저 칠순 가까운 주름 잡힌 얼굴에 내숭스러운 웃음을 띠면서 아따 얘기 한마디 꺼내놓고 세도가 당당하오. 그래 어서 그런 군수작 걷어치우고 요리 오기 전에 하회나 막소 그래. 이 주사커녕 나부터 궁금한데 덧붙이기로 올리는 바람에 막둥내는 못 이기는 채 또 한 번 군침을 칵 뱉고 나서 글쎄 그렇게 마누라가 토라지고 보니 다시 한번 이야기 실마리가 풀려나가려 할 때에 벼란간 방문이 벌컥 열리고 이웃집 최양인의 간난이가 고개를 불쑥 들민다. 간난이는 염치 없이 방안을 휘둘러 아랫목 쪽에 앉은 이주사를 발견하자 저 언니가 잠깐 오시래요 한다. 이야기는 다시 찔끔 멈춰지고 자욱한 연기와 함께 방안의 시선은 그리로 쏠렸다. 연현아 아무리 어렴성이 없기로 어른들 계신데 방문을 함부로 열어젖히는 데가 어딨어? 방정스러운 년 같으니라고. 이주사는 벼란간 왜 찾니? 응? 왜 찾아? 안 계신다고 그래라. 괘씸스럽다는 듯이 채머리를 흔들어가며 곰방대로 상아떼질을 해서 갓난이를 매정스럽게 꾸짖고 난 사람은 차첨지의 조강지처 복술할머니였다. 방문 좀 연 것이 그리 잘못했어요? 언제는 안 그랬나? 할머니는 요새 와서 괜히 유난을 떠셔. 갓난이도 지지 않고 13살 자비론 제법 당돌한 말대답을 하니까 요 앙큼스러운 년 누구한테 말대답이냐 말대답이 요년 하고 정말 화가 난 복술 할머니가 곰방대를 쳐들고 갓난이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왜 이래 애들하고 차첨지가 얼른 가로막고 서서 애기 요년 어른한테 무슨 말대답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면 시집 못 가. 저 언니한테 가서 이 주사는 이따가 가신다고 그래라. 느긋이 나무라니까 간난이는 입을 삐쭉 내밀며 마땅치 않다는 듯이 문을 벼락치듯이 닫고 말았다. 최양이는 혼자서 수심이 가득하다. 전자인 은근자 즉 밀매음녀였고 지금은 이 주사의 작은 집이 되어 있는 최양이는 방금 차첨지 만화님한테 야단을 맞고 셀쭉해서 돌아온 갓난이가 곱쟁이나 보태어 고하는 것을 예, 고만 듣기 싫다. 노인네라 망령을 부리느라고 그런 게지. 겉으로는 그렇게 갓난이를 좋게 타일렀지만 안 들으니만 못한 심사는 그래도 좋지 않아졌다. 비취 가락지가 유난히 빛나는 흰 손이 담배압에서 권련을 하나 집어들었다. 늙은이들이 너무들 해. 인제 고만 극락길이나 닥치들 않고. 그래도 최양이가 은근자로 있었을 적에는 차첨지 내외에 벌이 주머니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간 끔찍이 받는 것이 아니었으나 요즘하게 와서 그러니까 이주사의 작은 집이 된 뒤부터 최양이를 못 먹어 하는 것은 최양이 자신도 물론 그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차첨지에게 있어서는 이주사가 최양이의 한 골세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직접 그들의 수입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비단 이주사뿐 아니라 이주사와 같은 폐의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자주 새 자리를 갈아대어야만 쌀가마니가 그치지 않고 생기는 것이었다. 더구나 돈 잘 쓰는 이주사를 최양이한테 독차지당하고 뿐만 아니라 최양이에게서 은근자란 직업이 없어지고 보니 그야말로 개도 구럭도 잃은 셈이 된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만만한 최양이에게 트집을 잡으려 드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최양이는 치지에 도배하고 여지껏 한 번도 탄하지를 않았다. 담배 연기를 한숨 섞어 길게 내뿜고 앉아있던
채양이의 살피죽 좋은 얼굴만은 탐스러워 보였지만 분결 위로 드러나 있는 이마의 잔주름과 검은 김이 낀 눈시울에는 낡고 여윈 티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서 이제 갓 30밖에 안 되는 나이로는 겉늙은 편이다. 채양이는 저녁을 지을 참으로 행주치마를 졸라매고 나가려는 간난이에게 너 또 한 번 가서 이주사 얼른 좀 오시라고 그래라. 아이, 난 싫어. 또 그 변덕스런 할머니가 야단치라고? 그럼 대수냐? 노인네들 그러는 거, 응? 어서 한 번 더 갔다 온. 간난이를 겨우 보내놓고 난 채양이는 더 망설일 것 없어. 피차에 답답만 하고. 저고리 매무새를 고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금 채양이는 망설이는 마음을 스스로 채찍질해서 진토의 양난한 처지에서 자기 자신을 건져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가리키는 똑바른 지각이 이제 비로소 눈을 떴기 때문이었다. 채양이가 철이 들자마자 부모는 남동생 하나를 짐으로 맡겨놓고 앞뒤를 다투어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채양이는 채양이대로 그런 처지에 있기 쉬운 여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동생은 동생대로 그런 처지에 있기 쉬운 남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술구기, 즉 항아리에서 술을 풀 때 쓰는 기구까지 잡았던 채양이는 급기야엔 은근자가 되고 말았고, 연극장 깃대잡이를 하던 동생은 드디어 마루이치꾼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면서도 채양이는 꾸준히 보람을 얻기 위하여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주사의 작은 집이 된 뒤부터 채양이의 생활은 아주 딴판으로 안정된 것이었으나, 그러나 채양이에게는 그곳이 안주처로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다. 파란이 멎은 생활일지 모르나 그곳에서 보람을 찾아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언니, 시방 모시고 왔어. 밖에서 간난이의 탄력 있는 목소리가 나자 큰 기침 소리를 내며 이주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선다. 아랫목 보류 위에가 비스듬히 팔베개를 하고 누운 이주사는 무슨 기미를 눈치챈 모양으로 눈을 아래로 내리뜬 채 잠잠한 대로 있고, 다른 날 같으면 을에 제 무릎을 권해야 할 처지인 채양이도 잠잠한 대로 버선끝만 만적거리고 있다. 그러나 채양이는 좀채로 입 밖에 떨어지지 않는 말끝을 찾으려고 애쓰는 기색이다. 그런 뻐근한 침묵을 이주사가 먼저 깨뜨렸다. 꿀먹은 벙어린가? 사람을 불러놓고 말이 없으니 그새 보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농을 섞은 이주사의 말에도 잠깐 동안은 대꾸를 못하고 앉았다가 나리, 오늘은 정말 농담일랑 그만두시고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이윽고 채양이는 무슨 큰 결심이나 한 듯이 정색을 하며 입을 열었다. 농담은 그만두라고? 그래, 그만두지. 그럼 어서 진담이나 토설해 봐. 채양이는 또 한참 머뭇거리다가 바싹 이주사 앞으로 다가앉으며 저 나리의 요새 마음 돌아가시는 거 나한테는 짐작이 돼요. 며칠째 안 오신 것만 해도 그렇고 또 오늘만 하시더라도 우리 집 젖혀놓고 차첨 지내러 먼저 가 계신 것도 역시 그런 것이고요. 나도 인두겁을 쓴 사람년이 그만 경우 모르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왕 이렇게 부르터난 김에 아주 토파할 작정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시라고 한 것인데요. 밑도 끝도 없이 벼랑간 무슨 소리야?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군 그래.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부르텄고 뭐 어쨌단 말이야. 며칠 못 온 건 내가 바빠서 그랬고, 오늘 차첨 지내러 먼저 간 거는 좀 긴급한 볼일이 있어서 그랬고 한 건데 이 별걸 다 가지고 그러는군 그래. 날이 날이 도량 크신 줄은 내가 다 알지만 이번만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천서방하고 이 방문에서 마주치시고도 그래 영영 모른 채 하실 작정이시오? 나는 나리가 그러는 게 더 싫어요. 날 아주
그런 연으로 치지도에 오신단 말씀이시오? 난 그게 야속해요. 왜 좀. 제풀에 흥분된 최향이의 말끝이 흐려졌다. 원 나중엔 별 트집을 다 하는군 그래. 천서방인가 무엇인가가 왔다 간 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어느 작은 집이라니 을에 뒷문 열어놓고 지내는 건 예상사고 그런 건데 그래 나이 먹은 체면에 샘을 허란 말인가? 원 그랬으면 외입쟁이로 늙질 않았겠다. 날이 그러게 난 원통하단 말씀이에요. 내가 전자엔 무슨 짓을 못했겠수마는 남의 소실이거나 무엇이거나 임자가 버젓이 생긴 다음에야 그런 따위 짓을 헐썽 부르시오? 그러기 때문에 날이 난 오늘 아주 탁방을 낼 심판이요. 인젠 나도 날이 몰래 더 지지하게 끌어나가기도 양심이 부끄럽고 참 입에 붙은 말이 아니라 그동안 나리의 은혜를 태산같이 입어온 터에 이런 말을 꺼내면 나리가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리 나를 속신시키는 셈만 치시고 오늘부터 발을 끊어주세요. 뭐 나리가 싫어져서 그렇거나 나리를 모시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벼락을 맞죠. 나리도 아시다시피 나도 나이 서른을 넘어섰는데 남의 소실로 다 늙어버린다는 게 한심한 노릇이고 그러게 항상 나도 남들처럼 버젓하게 한번 살림을 해봤으면 하는 게 원이었다오. 날이 내 마음속에 짐작하시겠죠? 귀민머리는 못 풀었다 할지라도 어엿하게 민적에나 넣어주고 하루에 단 한 끼를 끓여도 좋으니 그저 두 손목 맞붙잡고 지낼 만한 걸맞은 남편네가 있었으면 하고 자나깨나 이 생각이었다오. 그동안 나리하고 지내면서 이런 맘을 먹었다는 게 죄스럽긴 했지만 내 진정을 생각하느라고 어쩔 수 있나요? 그러던 참인데 그 전복이하고 한 집에 있는 와다보로 노릇하는 그 천서방하고 연대가 돼서 그런지 서로 마음을 알아주게 됐다오. 그렇다고 서로 입대껏 치사한 짓은 정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바삐 날있게 이런 사정을 설파하고 아주 딱 갈라진 연후에야 살림을 차릴 배포였다오. 그날 밤만 허더라도 전복이 녀석이 그 지경이니까 어떡하면 마음을 좀 잡아보게 하나 의논차로 천서방이 온 것인데 나리하고 공교롭게 맞장구를 치게 된 거예요. 이만하면 내 맘 좀 알아주시겠어요? 영감한테는 섭섭한 말이겠지만요. 이 주사는 하소연 겸 들어놓은 최양이의 긴 고백을 한동안 귀담아 들었을 뿐 아니라 최양이가 말을 한마디씩 깡그릴 적마다 사실 당연한 말이라고 자기 딴엔 다른 생각도 있어서 머리를 수없이 끄덕였다. 지금 최양네 집에서 최양이와 이 주사 사이에 어떤 판국이 벌어져 있는지 물론 알 턱이 없는 차첨진의 방 안에 모인 사람은 모두 흥이 나간 침울한 표정이었다. 맞대가리 없이 권련만 뻐끔뻐끔 빨고 앉았던 차첨진은 이 주사가 없기 때문에 밍밍해진 방 안의 분위기가 적지 않이 불쾌했고 바로 직전에 구미를 고친 듯이 쉽사리 싱싱한 숯고기를 하나 봐달라고 당부하던 이 주사가 그새를 못 참아 최양이한테로 달려간 대범치 못한 틀거지가 저기 못마땅하여 그 나이를 해가지고 계집이라면 회의를 치려드니 그게 모두 살무사 덕이렸다. 칭찬 비슷한 흉을 씹으려 보았으나 그러나 누구 하나 대꾸하지 않고 덤덤히 있을 뿐이다. 그런 중에 문득 막둥내가 생각난 듯이 실무사 덕이고 뭐고 배고파 죽겠네. 빌어먹을 청요리는 어쩐 셈인구? 하니까 그러게 말이오. 요 잔망한 년이 어디가 또 장난을 치는 건가? 모두들 시장들 할 텐데. 하고 차첨지 마나님이 맞장구를 치자 청요리만 가지고 되겠어? 밥도 좀 더 지어야지. 이렇게 마나님 말에 차첨지가 대뜸 부첨을 달았지만 그러나 마나님은 긴치 않다는 듯이 흘깃 눈총을 주며
웬걸 파펄 쌀은 있답디까? 쌀 한 가마가 열흘도 못 가서 다 없어진걸. 날마다 먹으리 안 먹으리 좀들 들꾸루 하고 군 식구들 들어봐라는 듯이 푸념 비슷하게 떠들고 난 그때 할머니 하고 제값스럽게 외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을 연 복수리가 숨가쁘게 뛰어들어왔다. 요리 가져오니? 먼저 할머니가 성급하게 물었다. 복수리는 숨이 턱에다 시근시근하면서 응, 지금 곧 가져온대 하고 고개를 끄덕인 다음 연애 막둥내를 바라다보며 아주머니 또 야단 났어요. 아저씨가 술이 또 취해가지고 골목에서 막 쥐정해요. 나도 붙잡혀서 혼났어. 복수리는 대단히 기난 고자질이나 하는 것처럼 몸짓을 해가며 재깔대었다. 그 소리를 듣고 난 막동네는 펄쩍 뛰다시피 이까지 갈아붙이며 아이고 그 왼수가 또 술을 처먹었담. 아침에 그렇게 다짐을 받고도 그저 약사발이라도 앵겨야 돼 하고 수선스럽게 몸을 일으켰을 때 또 밖에서 요리 가져왔습니다 하는 서투른 조선말이 들렸다. 차첨지 마나님이 재빨리 문을 열고 시킨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늦어? 응? 장괴 아주 나빠 하고 농조로 말을 건네며 내어놓은 요리 접시를 받아들이자니까 길에 술 먹은 사람이 있어 아주 혼나서 국물 엎지른 거 봐. 장괴가 띄엄띄엄 군색한 조선말로 변명처럼 한 이 소리를 듣고 섰던 막둥이네는 더 못 참겠다는 듯이 요놈의 영감쟁이 길바닥에서 태질을 할 거야. 말끝을 맺기가 바쁘게 나가려는 것을 얼른 차첨지가 치마 끝을 붙잡았다. 이거 보시오. 어서 앉아요. 배고픈데 요리나 들고 가요. 필주 그러는 거 이제 처음이요. 어서 앉아요. 차첨지가 굳이 만류하려 들었고 덩달아 방한 사람들도 다 같이 한마디씩 달래보았지만 막동네는 길에서 해갈할 걸 내버려 두겠어요. 이따가 애들이나 갖다 주게 내 몫은 좀 남겨놔 두시구려. 그러면서 허둥지둥 방문을 나섰다. 그때 방문을 나선 것은 막동네만이 아니었다. 마루이치 단장 전보기가 자기 집 방문을 열고 나선 것도 마침 이때였다. 여보게, 이왕이면 장김치까지 좀 얻어오게 하는 소리가 방 안에서 났다. 이 자식 꼴에 입맛만 길렀구나. 전보기가 신발을 꿰며 대꾸를 하였다. 여보게, 누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거든 매부의 분부시라고 좀 그렇게 여쭈게. 이런 농찌거리를 애기 망할 자식 욕으로 한마디 응수해놓고 전보기는 부엌으로 들어가 사기 왕대접을 손에 들고 대문을 나섰던 것이다. 대문을 나선 전보기는 바로 맞은편 최양이의 집, 그러니까 자기 누이 집으로 건너가 잠깐 대문간에서 머뭇거리다가 간나나, 간나나 연달아 조심성스럽게 소리를 낮추어 불렀다. 전보기는 제 누이의 처지가 처지였던 만큼 엎어지면 코다을 그런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 평소에 요긴한 볼일 없이는 누이 집 가기를 퍽거리었고 최양이 편에서도 또 전보기가 자주 드나드는 것을 달갑게 여기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한동안 전보기가 살림이라고 차리고 있었을 적에는 거지 반 누이의 덕으로 지냈던 것인데 요즘 와서 전보기의 주책 없는 탓으로 아내까지 도망을 치고 그나마 살림을 팽개친 뒤로는 누이의 태도가 훨씬 까다로워졌고 그러니까 전보기는 전보기대로 계면적인 생각에 자연 발이 떠 있던 차였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누이 집을 찾게 된 것은 이유라면 대단치 않은 그러나 피치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일찌감치 염천교 다리목에다 진을 벌려놓은 전보기 일당이 반나절이나 먼지 속에서 집안 씨름을 하다가 운수 좋게 시골 봉자가 하나 걸려들어
몽땅 껍데기를 씌워버리고 오래간만에 돈푼이 생긴 바람에 이제 막 나누기를 끝낸 그들은 술 추렴을 할 판인데 그 안주 담당을 전복이가 하게 되었다. 여보게, 자네 누님 댁에 가서 안주나 좀 두둑히 얻어 가져오게. 물론 처음부터 격장에 그런 색깔 다른 누이가 있다는 것을 일동이 낌새채고 고 살리는 것임을 전복이도 잘 안다. 그러나 그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그들 사이의 의리와 또 후환이 두려워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시방 차첨지 집에서 요리상이 벌어져 있듯이 채양네 방에서도 술상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와는 좀 의미가 달랐다. 최양이는 정표로 이주사에게 이별주를 대접하는 것이었다. 최양이와 이주사는 마주 앉아서 권커니 잣거니 무언중에 잔만 오고 가고 한다. 진작부터 마음먹은 일이었지만 막상 대놓고 보니 약간 서글픈 감정이 우러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전 같으면 응당 사양했을 술을 이주사가 권하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시는 최양이의 얼굴은 상기가 된 것처럼 붉게 타고 있었다. 그 최양이의 얼굴을 술 기운이 거나하게 돈 이주사는 무슨 탐스러운 꽃이나 완상하는 눈초리로 잠시 바라보다가 달 뜨자 배 떠난다더니 이건 정들자 이별이로군 그래. 이왕 이별주까지 내는 김이니 그럼 이별가나 한번 불러보지. 달 뜨자 배 떠나가기가 아니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기라고 이주사는 속으로 혼자서 가만히 혀를 내밀고 이런 말을 건네는 것이나 재영이는 잠깐 웃는 척하다가 이내 머리를 돌리며 옷고름짝을 눈으로 가져갔다. 자기를 은근자라는 천업에서 건져내서 여지껏 꾸준히 두터운 정으로 돌봐주었던 이주사. 막상 이렇게 이별주까지 논하게 되고 보니 드는 정은 없어도 나는 정은 있다고 최양이의 마음은 적지 않이 언짢아졌다. 간난이는 심상치 않은 방안의 전경을 이상히 생각하며 부엌에서 밥을 안 치고 있었을 그때 전복이가 간난이를 부르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재빨리 알아들은 간난이는 젠걸음으로 문간으로 나왔다. 오빠 왔소? 왜 그러오? 저, 언니 지금 뭐니? 쉬. 입에다 손을 갖다 대며 지금 술상이 벌어져 있어. 이주사하고 둘이서. 근데 언니가 울고 짜고 이상스러워. 너 그럼 언니 몰래 장김치 좀 하고 북에 된마리만 하고 좀 가져나온, 응? 냉큼. 또 술 먹어? 언니 알면 난 몰라. 전복이는 방에서 술 추렴이 시작되기 전에 전복이를 좌두로 한 패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다. 촌뜨기처럼 진흙버선에 간발한 친구, 보통 장사치 비슷하게 꾸민 친구, 제법 새님처럼 조촐히 차린 친구, 제 모습에 어울리게 각인각색으로 분장한 폼이 흡사 박람회 때 구경꾼 한 무리를 몰아다 놓은 모습이다. 전복이 등 뒤에서 얼없이 구경만 하고 있던 한 친구가 문득 생각난 듯이 전복이가 금방 갖다 놓은 노랑태 북어를 하나 집어서 까맣게 결은 목침 위에다 놓고 그와 짝이 될 만한 목침으로 두드리면서 요 녀석이 술을 사러 가서 죽었나 뒤졌나 입대 오질 않으니 하고 중얼거릴 때 방문이 덜컥 열리며 양손에 술병을 든 친구가 튀어 들어왔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대더니 요 녀석아 겨우 인제 와? 임마 그럼 여기서 사추석골 가는데 그것도 안 걸려? 임마 그러고요. 골목 들어오다가 곰보 새님들한테 주정받느라고 혼났다. 당초에 붙잡고 놔줘야 말이지. 그래 한참 실갱이를 하고 있는 판인데 마침 그 딱정 때 마나님이 내달아서 요놈의 영감 녀석 하더니 영감님을 어린애 다루듯이 반짝 안고 집으로 가겠지. 예, 거 구경거리더라. 곰보새님이라니 누구 말이야? 야 임마, 왜 점돌이네 윗집 초가집에 사는 문자 잘 쓰는 새님 말이야.
악죽악죽 얼근. 아, 고새님. 근데 어디서 그렇게 술이 생기는지 매일 장취야? 어? 어제도 곤드레 만드래더니. 그들은 이내 화투판을 걷어치운 뒤 개다리 소반을 한가운데 놓고 쭉 둘러앉았다. 그러고 보니 제법 술자리 같다. 전보기에서부터 차례로 탕기찜으로 순배가 돌려는 판인데 바로 그때 대문 소리가 나는 듯 하더니 뒤미처 방문 밖에서 전보기 하고 불러던진 거센 음성이 들려왔다. 술잔을 막 입으로 가져가려다가 멈칫한 전보기는 혀를 한번 끌차고 앉은 채로 발을 들어 방문을 밀어젖혔다. 방문 밖에 딱 서 있는 사람은 저울 때 꽂힌 전대를 어깨에 걸맨 와타보로 장사 천서방이었다. 천서방을 본 순간 당황해서 전보기는 인제 오시는 길이세요? 형님도 들어오셔서 한잔 하세요. 얼결에하는 전보기의 말엔 귀도 안 기울이고 천서방은 상가로 궁상스럽게 둘러앉은 일동을 무서운 눈초리로 훑어본 다음 다시 전보기에게로 잠시 시선을 주다가 두말 없이 방문을 거칠게 밀어닫고 뜰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말로 한 것 이상으로 모진 힐책을 받고 난 전보기는 한동안 얼없이 앉아 있었고 모두도 역시 흥이 깨진 채 굿입들만 쩍쩍 다셨다. 한편 최양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고 이주사는 자작자배로 잔을 연거푸 기울였지만 역시 쓸쓸한 기색이었다. 왜 그래? 나도 언짢아지라고. 어서 고만 진정하고 필배나 하지. 이주사는 마지막 잔을 최양이 쪽으로 갖다 놓고 나서 마구자를 젖히더니 조끼 주머니에서 붉은 딱지 한 뭉치를 꺼내어 채양이 옆에다 밀어 던졌다. 그제서야 깜짝 놀란 채양이는 눈물 자국 난 눈으로 말문이 막힌 채 지전 뭉치와 이주사를 번갈아 보았다. 이별주 차려낸 손씨씨야. 응? 적지만 받아둬. 하고 채양이를 마주 건너다 보는 이주사는 인자하게 그러나 약간 서운하게 웃어 보인 다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주사의 뜻을 겨우 알아차린 채양이는 지전뭉치를 잡기가 무섭게 일어선 이주사의 앞을 막아섰다. 나리가 지금껏 마음 쓰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이건 당치 않은 심려시오. 정말 당치 않아요. 하고 채양이는 지전뭉치를 이주사 손에다 한사코 쥐어주려 하였지만 이주사는 점잖게 뿌리치며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두어. 전복이가 오라범 장사 미천이라도 하면 되지 않나? 하여튼 내일이라도 또 한번 내 들려보지. 그러고 나서 이주사는 약간 비틀하다가 잠시 점잖게 고개를 쳐들고 마루로 나섰다. 한편 뜰 아랫방 음냉하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천서방은 혼자 도사리고 앉아 권련을 두 개째나 붙여 물었다. 제발 전복이 녀석 사람 좀 되게 해달라고. 입버릇처럼 부탁하던 최양의 말을 다시금 생각하고 무거운 짐이나 쥐어진 것처럼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벌써 수차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타일러 본 것이었지만 전복이는 좀처럼 개구하는 기색이 보이질 않았다. 지금만 하더라도 그렇다. 동기를 생각하는 누이의 진정을 눈꼽만큼도 못 알아주는 전복이의 소위가 한껏 괘씸하였다. 오늘은 기어코 다짐을 받아야지. 어디 빗나가기만 해봐라. 매맛을 좀 톡톡히 보여줘야지. 이렇게 맘먹은 천서방은 이윽고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천서방의 심상치 않은 서슬에 기가 질린 일동은 그래도 덜미집듯 술을 마시고 도망하듯이 다들 돌아간 뒤다. 술기운이 얼쩍지근하게 돈 전복이는 횡댕그렁이 빈 방에 목침을 베고 누운 채 역시 아까의 천서방 태도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무슨 변고가 생긴 듯한 누이의 일, 어린 것하고 도망친 아내 생각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어수선하게 해서 괴로웠다. 이때
심술난 천서방이 앞에 다닥 질리고 보니 한층 더 마음이 어지러웠다. 전보기만 하더라도 동리에선 한몫 본 거심패였지만 자기 이상으로 똑똑하고 억세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데가 있는 천서방에게는 자연 머리가 수그러졌다. 그뿐이 아니다. 달포 전 전보기가 병으로 누웠을 적에도 천서방의 극진한 간호를 받은 것이며 남남이면서도 말끝마다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 드는 마음성이며 이 모두가 전보기에겐 고마웠고 단지 누이 한 사람의 정밖에 모르는 전보기에게는 물론 나이로 봐서도 훨씬 위인 천서방이 은연중에 엄한 형님처럼 생각되어 어쩐지 어려웠고 한편 믿음직스럽기도 했던 것이다. 전보기를 일으켜 앉힌 천서방은 어세를 높여서 전보기, 자네는 언제나 좀 정신을 차려보겠나? 누님이 걱정하는 것도 걱정이려니와 우선 자네가 자네 신세를 생각을 해봐야지. 응? 그래, 만날 그게 무슨 짓이야? 사람이란 하루에 단 한 끼 죽을 먹고 지낼지언정 원 정으로 살아갈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야. 꾸지람 듣는 전복이는 딴데 없이 온순하게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꼼짝도 안 했다. 저녁 때라 쌀을 팔러 혹은 찬거리를 사러 어른 애들 할 것 없이 한창 바쁘게 드나드는 골목을 노상 독차지를 하고 거기다가 지나려는 사람을 일일이 한 번씩은 붙잡고 딱 질색을 하게 주정바지를 하고 있던 이필주 씨를 그야말로 어린애 다루듯 반짝 안하다 마루에다 동댕이 쳐 내굴린 막동네는 동리 조무래기들이 우 몰려와 들여다보는 것을 소리소리 질러 쫓아버린 뒤에 이 웬수야 어쩌자가 술을 또 처먹었어? 길게 악을 한번 쓴 다음에 갓과 두루마기를 벗기려니까 헤이 인연이 사람을 함부로 내굴리니 그래 눈에 뵈는 것이 없어. 애기 천하의 고약한 년 같으니라고. 필주 씨는 그래도 여전히 대거리를 해가며 한참 동안 트집을 계속하다가 제풀에 지쳐 모로 쓰러진 채 이내 마루에다 코를 박고 잠이 들어버렸다. 얼굴 바탕이 까무잡잡한 데다가 악죽악죽 얽은 곰보상이고 보니 남들 말 맞다나 뱉어놓은 대추씨 같은 심히 조찰치 못한 얼굴이었지만 그러나 마음성 곱고 고지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성이 너무 없어서 입대껏 가난살이를 지지하게 끌어온 것이었지만 그것이 모두 팔자소관이라고 체관만을 몸에 지닌 막동네는 도리어 인생을 초라한 선비로 맞추고 말 남편이 그저없이 가엾게 생각되었다. 아마 이것이 부부의 정리인가 보다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며 정말 어린애 무게밖에 안 되는 필주 씨를 다시 번쩍 축혀들어다 방에 뉘었다. 한동안 물결치듯한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무슨 낙정미를 보려고 사는 것이냐고 시선 가는 곳이면 한 번씩은 꼬드김을 받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막동네는 장님처럼 귀머거리처럼 못 본 채 못 들은 채 꿋꿋하게 버텨가며 아내로서의 인종의 길을 밟아온 것이다. 이필주 씨 가문에 들어가서부터 오늘 입대까지 재주라고는 손때 오른 책 읽는 것밖에는 없는 무능한 남편을 꾸준히 섬기며 남의 집 드난꾼으로 혹은 공장 품팔이로 온갖 고생살이를 혼자 맡아 겪어오는 동안에 엎친 데 덮친 대로 애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되고 보니까 그나마 몸의 자유를 잃게 되어 속절없이 주림과 싸우게 되었을 때 새로이 직업을 얻게 된 것이 지금의 뚜쟁이였다. 반환양이 같은 이 직업이 처음에는 천착스럽게 생각되어 속으로 몇 번이나 망설였던 것이 나이 어린 것들하고 살고 봐야지 부끄러울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막동네는 드디어 결심을 하고 이웃에 사는 뚜쟁이 차첨지를 찾아가 여자 뚜쟁이로 한 몫을 얻어보게 된 것이었다. 영감님을 뉘어놓고 마루에 나선 막동네는 그제서야 번뜩 막둥이와 성칠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이것들이 어딜 갔나 싶어 순간 근심스러운 마음과 불쌍한 생각이 한데 치밀었다.
압이라고 밝기만 하면 집을 나가서 저녁 때가 되어야 취해서 들어오고, 엄이라고 역시 끼니 때나 되어야 이따금씩 의붓자식 모양으로 돌아볼 뿐 제법 부모의 애무 한번 바로받지 못하고 천덕꾸러기처럼 제풀에 자라는 꼴을 막동네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건만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해낼 적마다 가슴이 아팠다. 간구한 집일수록 쪽박에 밤 주워 담듯 느는 것은 자식들이니 막동네도 시집갈 나이가 꽉 찬 큰딸을 비롯해서 4살 된 막내 막둥이까지 모두 오남매를 버젓하게 거느린 것이었지만 부모로서 할 노릇을 제대로 다 못하게 되니 도리어 자식 딸린 것이 한스러웠다. 큰딸은 남의 집 고용녀로, 그 다음 사내 아들 큰놈 둘째 놈은 머리가 크기가 무섭게 상자공장 직공으로, 그 아래 쪼꼬맹이 둘은 집 지킴이, 즉 시방 궁금해하는 성칠이와 막둥이다. 그래, 요것들이 어디로 싸질러 갔어? 저녁 때가 겨워가는데 배고플 것을 생각하니 막둥네는 조바심이 났다. 바로 그때 대문 소리가 삐걱하고 나며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와 함께 막둥이를 뒤뚱스럽게 업은 성칠이가 지지궁상을 해가지고 들어왔다. 아, 그래, 집을 비워두고 어딜 싸질러 갔다 오니? 배고픈 줄도 몰라? 기다리던 끝에 반가우면서도 성칠이를 엄포 한 번 나무래 놓고 달려드는 막둥이를 힘껏 안았다. 그리고 엄마 밥 줘, 배고파 투정하는 막둥이를 얼른 동전 한 푼을 주어 달래놓고 막둥네는 차첨지 집으로 자기 몫으로 남겨놓았을 요리를 가질러 날랜 걸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 필주씨가 터분한 잠에서 눈을 떴을 때 벌써 햇빛에 창문이 환하였다. 아직도 술기운이 채 안 가신 머리가 띵하니 아픈 중에도 필주씨는 오늘 청패로 도배하러 갈 것을 번뜩 생각하고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옷갓을 정제하고 마루로 나섰다. 이른 조반을 지어 두 아이를 공장에 보내놓고 주섬주섬 설거지를 하고 있던 막동네가 다른 날 같으면 아직도 이불 속에 있을 영감님이 조반도 뜨지 않고 외출하려는 거동을 어처구니 없이 바라보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찌감치 서둘러? 무슨 수나 생기요? 저 청패로 도배를 좀 하러 가야겠어. 아직도 이른데 조반이나 뜨고 가구려. 입이 깔깔해서 어디 조반 먹겠소? 가다가 해장할 걸 뭐. 제발 오늘은 술 좀 자시지 말고 곱게 좀 들어와요. 매일 장춘이 뭐 일이 났소? 이제 추위도 닥쳐올 텐데 애들하고 살 생각을 해야죠. 당신 혼자서 밤낮 술 타령만 하면 어떡하오? 그래, 걱정 마슈. 오늘 술 먹으면 개 인사유. 꼭 그냥 들어오리다. 필주씨는 술 먹은 그 이튿날이면 을의 입버릇처럼 하는 이런 맹서짓거리를 또 한 번 해 던지고 도망치듯 대문을 나서려 할 때 밥들을 먹고 있던 성칠이와 막둥이 두 놈이 짜고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따 술 안주 받아다 줘. 응? 하고 제각기 한마디씩 부탁하였다. 제발 술 좀 정첨하라고 성화같이 타이르는 마누라의 말이 오늘에 비롯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오늘은 어쩐지 필주씨 마음에 걸렸고 뿐만 아니라 입대껏 호된 살림살이를 사내 웃짐치게 떠받들어 온 기구한 마누라의 정상이 한없이 가엾게 생각되어 오늘은 세상 없어도 곱게 들어와야겠다고 희한한 결심을 하며 옳지, 오늘은 그 대신 동태나 한 코 사들고 들어와야지. 또한 마음속으로 전례 없던 일을 벼르는 것이다. 맹자 삼천독에 탁 소리까지 내었다는 필주씨를 보고 전혀 청운의 뜻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망발이다. 그래 보여도 소시적에는, 그러니까 호패 찼을 그 당년에는 그래도 맹랑한 꿈을 지니고 탁마하기 무릇 10년. 그러나 그때 급작스레 전환된 시대의 조류는 필주씨의 끝을
여지없이 파묻고 말았다. 헛된 일장의 노생몽에서 심각한 현실에 부딪히게 된 필주 씨는 비단 필주 씨뿐이 아니라 필주 씨와 같은 부류의 한동아리들을 필연적으로 낙백의 신세들이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인도 종시속이랬으니 하는 자위적인 표어를 내걸고 전자에 있어서야 간불상 엄두에도 아니 두었던 직업을 제각기 갖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집 거간으로, 어떤 이들은 도배장이로, 이리하여 그들은 매일같이 몇 푼이고 벌기만 하면 모여서 술 마시고 소리하고 그날그날을 울적한 심사에서 건져내는 것이었다. 지금 이필주 씨를 필두로 도함 4명의 초라한 새님들이 청패에서 일찌감치 일손을 떼고 남문턱을 거쳐 창골 어귀에 당도한 때였다. 벌써 해는 뉘엿뉘엿 기울었고 티끌 끼인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왔다. 떼국이 조르르 흐르는 호두루마기를 여지껏 걸친 바짝 마른 한 새님이 콧물을 재빨리 닦고 나서 으시시에 한잔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무언 중에 그런 기맥이 서로 통하고 있던 즈음에 이런 말이 한 입에서 나오자 사실 그들의 발길은 벌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창골로 향해 있었다. 한잔 해야지 하고 이구동성으로 맞장구를 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아침 집을 나오면서 그렇게 속으로 결심까지 한 필주 씨의 처지가 여간 난처해진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혼자 속으로 뉘우쳐 보았지만 이미 일은 당하고만 노릇이었다. 물론 필주 씨가 곧장 집으로 향했을 양이면 응당 남문턱에서 헤어져야 할 것인데 다른 새님들과 함께 창골로 따라선 것은 필주 씨 자신이 술이 먹고 싶어서가 진정 아니었다. 아침부터 별렀던 동태를 한 푼이라도 값싸게 창 안에 들러서 사려는 타산적인 의향에서였다. 그러나 일은 마침내 벌어지고 말았다. 누구보다도 한술 더 뜨게 술을 즐겨하는 이필주 씨가 딱정 때 만하님 앞에서 처신사납게 맹서짓거리를 했거나 속으로 골백번 굳은 결심을 했거나 해질 무렵 시장기가 한창 도는 그 판에 그런 싫지 않은 유혹을 또한 물리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필주 씨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꼭 석 잔을 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술집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한참 뒤 이필주 씨 바른편 손에 매달린 한 코의 동태는 썰애질 하듯이 땅에 끌려 그야말로 게흙을 쓴 가물치 모양으로 흙투성이다. 그 염량끈 꼬부라진 듯한 새끼를 한 반도래쯤 돌아갔을까 하는 데서 차첨지의 손주딸 복수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주정뱅이 아저씨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 자식, 네가 복수리지? 어디 보자. 하고 달려드니까 질겁을 해서 뒷걸음질을 쳐나간 복수리는 아이, 아저씨도 또 술이 취했어? 내 아주머니한테 또 이를걸? 하다가 한 손에 쳐들려 있는 동태가 눈에 뜨이자 어머나, 저 동태 좀 봐. 맨 흙투성이야. 아저씨, 일로 던지세요. 내가 갖다 줄게요. 애기 고얀 자식, 우리 이대장 막둥이 놈 지져줄 거야. 그리고 말이야, 네 아주머니한테 가서 말이야. 저 아저씨 취했다고 그러면 못 쓴다. 어? 그렇지. 그래야 복술이 이쁘지. 자, 내 사탕 줄게. 이렇게 필주 씨는 횡설수설 혀꼬부라진 소리로 잔말을 들어놓으며 한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을 때 그 틈을 탄 복술이는 날렵스럽게 옆으로 빠져나가며 난 사탕도 싫어요. 지금 손님이 와서 장국밥 시키러 가는 거예요. 늦으면 할머니한테 야단 맞아요. 그리고 내 갔다 와서 아주머니한테 꼭 이를걸 하고 깔깔거리며 달아났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담배 연기에 자욱한 침침한 차첨진의 방에는 차첨지에서부터 막동네까지 모두 그 얼굴들이었지만 이 주사가 보이질 않는 대신에 웬 헙수룩하게 차린 시골 영감과 그의 딸인 듯한 처녀가 서투른 낯으로 앉아 있었다. 비록
떼수는 벗지 못했을 망정 탐스럽게 필대로 핀 처녀를 차첨지는 이모저모 뜯어보며 그래, 너 한 3년 고생해 보겠니? 말이 고생이지 고생될 거 조금도 없다. 시골 구석에서 오줌동이 있는 것보다야 호강이다 호강이야. 그러다가 네 팔자 좋고 보면 부자 영감이 뛰어들이는 수도 있고 인제 대견하면 저절로 터득이 나겠지만은 화류계란 꼭 재땡이판 모양으로 흥망흥수가 있는 데야. 아무렴 어딜 가든지 그저 저게 달렸지. 이왕 팔자때마로 그런 데로 나설 바에야 그저 맘을 도지게 먹어야 하느니라. 막둥내도 판에 박힌 듯한 이런 말투로 처녀를 귀살리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채양네 방에서는 전복이와 천서방이 의좋게 저녁상을 받고 있었다. 전과 다르게 방 안의 분위기엔 화기가 만만하다. 전복이는 오래간만에 맛보는 곰국에 밥을 가득히 말아서 허기진 사람처럼 퍼먹고 있다. 그 꼴을 옆에 앉아서 눈여겨 바라보고 있던 채양이가 정말 그 미천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형님하고 잘 의논해서 하루바삐 알맞는 장사를 시작해라. 인젠 정말 정신 좀 차려서 살 생각을 해. 만약 마음 잘못 가져서 그 미천만 까올려 봐라. 그때 가선 아주 의절할 테야. 정말 그런 줄 알아. 하고 다지니까 그럼 나도 사람이야. 누님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두시오. 형님한테 벌써 맹세까지 했다우. 전복이는 믿음성 있게 대답을 하였다. 순간 천서방과 채양이의 눈이 마주치며 똑같은 웃음이 두 얼굴에 어리었다.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합환의 웃음이다. 바로 그때 부엌을 치우다 말고 어디 갔다 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간난이가 미닫이를 열기가 무섭게 오빠, 오빠, 시방 언니가 아이를 업고 보탱이리고 낑낑대며 골목을 들어와. 얼른 나가봐. 난 주정뱅이 막둥내 아저씨가 길을 막고 서서 무서워서 마중을 못 나갔어. 간난이의 새언니, 즉 전복이의 아내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다. 뭐? 새언니가? 깜짝 놀란 전복이는 수저를 동댕이치며 한달음에 방문을 뛰어나갔다. 천서방과 채양이가 알게 된 것도 말하자면 전복이 때문이었다. 한 달포 전, 그러니까 전복이의 처가 도망친 직후였다. 몹시 상실이 된 전복이가 이탈 저탈로 몸살이 나서 누워 있을 때였다. 그때 천서방은 자기 일을 젖혀놓고 정성껏 간호를 했으며 일변 간난이를 통해서 채양이에게 알렸지만 그러나 채양이는 이내 오지 않았다. 물론 채양이에게 동기간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툭하면 그런 꾀병을 핑계하는 전복이에게 수차례나 덩어리 돈을 빼앗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때 그러한 전후 영문 모르고 채양이를 찾아간 한건 노한 천서방은 채양이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빠지도록 채양이를 실책하였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그들은 급속도로 접근된 것이니 서울 태생이라면서 일가 친척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 나인을 찰대로 찼으면서 여지껏 처자가 없다는 이상한 사람, 고향을 어려서 떠나 몇십 년을 타방으로 구름장처럼 떠돌았다는 정체 모를 사람, 모두가 모르는 일이면서 그러나 채양이에게는 어쩐지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알아진 것 같았다. 그리하여 남몰래 소원이던 채양이의 꿈이 성취된 것이다. 방금 뚜쟁이 차첨지 집에서 소개를 붙이거나 말거나 그 이후 채양이가 이주사와 갈라서고 와타보로 천서방과 두 손목을 맞잡았거나 말았거나 또 날탕배 전복이가 개고한 끝에 도망쳤던 아내가 되돌아왔거나 말았거나 지금 한창 취한 걸음으로 골목을 휘저으며 들어오는 이필주 씨에게는 모두가 관계없는 일이었고 다만 딱정때 마나님이 내닫기 전에 얼른 이 목쟁이만 돌아서서
집에만 당도하면 만사는 그만인 것인데 여태껏 쩔쩔매는 꼴이 필연코 결심한 오늘은 어제보다 곱배기 잔이나 더 기울인 것 같다. 저녁거리를 흥정하러 어른애들이 쉴 새 없이 넘나들었지만 그러나 필주 씨는 어제 모양으로 사람을 딱 질색해 하는 주정도 별로 못하고 자기 몸 가누기에 애쓰는 것만 봐도 그렇다. 지금 막둥네 집 마루 끝에는 막둥이와 그 형 성칠이가 쪼그리고 앉아서 진남색으로 변해진 하늘에 그맘때면 돋아나는 낯익은 별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다. 물론 어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연방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환경에 익숙한 그들에겐 조금도 반향이 없는 것이다. 머지않아서 을에 닥쳐올 어떤 행운을 즐거운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고대하는 행운이란 별것이 아니다. 어머니 손에 들려올 김나는 요리 접시, 아니면 장국 대접, 그리고 취한 아버지의 호주머니에서 튀어나올 비오리 사탕, 아니면 호콩 봉지, 바로 이것이다. 이따금씩 으스스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대문을 덜크렁 흔들어 놓는다. 그럴 적마다 귀가 반짝 트여서 문 쪽을 뚫어지도록 내다보고 있는 성칠이와 막둥이. 이 막둥이와 성칠이를 남겨놓고 가늠의 꼴의 하루는 날마다 저물어든다. 정인택 작가의 단편소설 구역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